차수진 원장님이 차별화된 것 중에서 저는 세일즈가 정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세일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세일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추천해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디자이너기 때문에 많은 제품을 경험을 하고 많은 시술을 다 할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쪽이 볼륨이 살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안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님 이쁘게 해드리고 멋있게 해드리고 싶은 거고 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아는 것들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보통 옵션이라고도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고객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거 고객님 다 아시거든요.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 저는 스스로 약속을 해요. 고객님께 진짜 필요한 거를 추천해드려야 된다. 모르니까 알려드리고 추천드리고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고. 그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핫버튼을 눌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차수진 실장님만 알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고객님이 핫버튼 말하시기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보시는 잡지 그리고 고객님 이거 보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커피 안 드시는 분들은 고객님 커피 안 드시니까 따뜻한 차 준비해드렸어요. 시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열은 얼마나 들어가고 몇 분 시킬 거고 시간적인 것도 되게 많이 말을 하는 편이에요. 대단하지 않다 그죠? 그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객님 시술하시면서 잠깐 방치 시간 보일 때 고객님께 말씀드려요. 고객님 제가 이 주변에 있을 테니까 혹시 저 필요하시면은 저 불러주세요. 사실 이거는 서비스를 할 때 당연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오늘 15명, 20명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두 분을 놓치고 사실 말을 생략하고 갈 때도 있는데 그 한두 분은 저를 한 번 만나거든요. 그래서 한 분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저를 이기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바쁜 상황에서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파트너분들께 맨날 부탁을 해요. 당연한 부분인데 놓치고 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드니까? 그쵸. 귀찮아서? 그러면 안 되죠. 확실히 저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건데 사실 그거를 안 한다? 되게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고객이 새어나갈 수 있다. 그쵸. SNS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블로그 덕분에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서 아 정말 블로그가 되게 큰 힘이구나. 우선순위를 좀 보자면 어떤 것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네이버 플레이스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어떻게 얼마나 어필하는지 소개란에? 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플레이스 사진 사진 네, 저를 표현하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궁금하시죠?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고객님들 후기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 리뷰에서? 네,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진짜 7, 8개월 전에 고객님 머리 하셨던 그거를 정말 많이 내려서 그거를 찾아갖고 캡처를 해서 이렇게 이 사진 보고 왔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꼭 네이버 리뷰수가 많다고 그 선생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나와 스타일이 맞는 선생님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해주는 선생님을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되게 집중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인스타 다 하듯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예쁜 사진은 선생님들이 예쁘게 다 올려놓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로 더 필요한 게 후기 사진. 어떻게 하면 그 후기 사진을 좀 더 머릿결이 매끈해 보이고 예쁘게 찍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또 저희가 봐야 될 게 있나요? 메뉴 중요해요. 메뉴. 네. 메뉴를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나의 색깔이 있는 메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메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개글 네. 어떻게 써야 되나요? 소개글 요즘에 빌드 펌, 에스컬 펌, 레이어드 펌 이렇게 하면은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 맞춤 커트, 펌 그런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통해서 얼굴형에 따라서 디자인해드리는 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펌 시술이 많은 편인데 펌을 한 달에 100건 또는 200건 이렇게 해서 시술하는 그 건수를 같이 넣고요. 한 달에 펌을 몇 번 한다? 네. 고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저 펌 많이 해요. 한 달에 몇 건 이상 해요. 100건 해요? 200건 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 고객님들께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네이버
블로그. 네.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블로거를 해야 되나요? 내가 써야 되나요? 저는 진짜 잘하고 싶으면 두 가지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블로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쓰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궁금한 거를 이걸로써 좀 풀어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디자이너라면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작업할 거 좀 더 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꾸준히 했던 게 나중에는 이제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뒀죠. 블로그를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글 써도 안 본다, 효과가 없다,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혼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게 갑자기 이렇게 고객님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꾸준하게 쓰다 보면은 저의 글 솜씨도 늘어나고 전달하는 전달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미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고객님들께 좀 더 와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쉬워요. 하다 보면 될 거고 더 잘 될 텐데.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는 걸 추천하시는 거네요. 너무 추천하죠. 네이버가 특히 꾸준함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차수진 부원장님께서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페이스라인 컷, 페이스라인 펌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창시해서 고객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작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얼굴형에 이런 거에 되게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뭔가 다른 분들과 좀 더 차이를 두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했던 부분이 헤어라인 커트였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눈, 코, 입이 이쁜 거보다 그런 저는 분위기 이쁜 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쓸어 넘겼을 때 얼굴형이 자연스럽게 예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이쁜 갸름한 편이 아니라서 예전에 앞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얼굴형이 보완이 되면서 이뻐 보이게 커트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헤어라인을 예쁘게 자르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라인에 대해서 되게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고객님 얼굴에 오셨을 때 대입을 해서 그 얼굴형에 맞춰서 기준점을 잡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커트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기준점은 결국에는 고객님 얼굴형이거든요. 내 옷을 그냥 기성복을 사 입는 것보다 맞춰 입었을 때 몸에 꼭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필을 합니다, 고객님께. 고객님, 제가 해드린 이 커트는 고객님 얼굴형이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실 거예요.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이라고 꼭 멘트를 합니다. 글을 보고서 정말 전국에서 하루에 7명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와주셔서 블로그도 꾸준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제가 블로그로 막 고객님을 오시게끔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크게 없었고, 그냥 단지 내 포트폴리오 여기다가 만들자, 인스타그램은 조금 한정적이니까 자세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에 블로그에다 썼던 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하고 관찰하고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들께 말씀드려요. 고객님, 이거 저만큼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신뢰를 하고 마음 편하게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저도 더 잘해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담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고객님이 머리 하러 오셨을 때 커트를 하러 오셨지만 저한테는 같은 길이어도 층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얼굴형이 달라 보이고 분위기가 정말 달라 보이고 해서 상담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오셨을 때 고객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말 안 하고 어떤 부분이 좀 신경 쓰이세요? 고객님, 제가 오늘 디자인 예쁘게 봐드릴게요 라고 눈을 띄는 것 같아요. 얼굴형을 보고 추천을 하고 제안을 하고, 고객님께 듣는 거는 기장을 어느 정도만 정리해도 괜찮은지 그 정도 듣고 제가 거의 다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은 사실 예뻐지고 싶은데 그래도 저한테 오시는 이유는 전문가인 사람한테 맡겨서 내가 모르는 미를 좀 찾고 싶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고객님들께서 이 머리 스타일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 이 머리가 나랑 정말 잘 어울리는 머리여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예쁘고 아름답고 분위기 있게 해드리는
있는 편입니다. 바쁘잖아요. 네. 바쁜데 상담을 언제 하세요? 저는 먼저 샴푸를 안 해요, 절대. 커트를 물론 하러 오셨지만 파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샴푸를 해버리면 고객님 모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마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무조건 절대 샴푸해주세요 바로 안 해요. 거울 앉아서 상담을 먼저 하고 얼굴형과 모질을 파악하고 니즈를 좀 파악한 다음에 샴푸실 갔다 오시면 2차 상담을 또 해요.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좀 고객님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은 뭘지 생각도 하고 아이패드로 좀 추려서 찾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추려놓은 걸로 이제 고객님께 제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가 너무 높죠. 고객들을 위해서 꼭 지키고 있는 어떤 액션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고객 노트를 꼭 적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기본이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 상담 노트. 그거를 읊어드리거든요. 저는 고객님 저번 달 몇 월 며칠에 방문해 주셨고 이러이러한 시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커트를 해드렸는데 머리 손질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디자인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진행해드릴까요? 하면은 고객님께서 보통 이해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금 놀라세요. 그거를 다 쓰세요? 그건 언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쁘게 해드리려면 놓치지 않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객님들 사실 제가 감동 포인트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늘 하는 거는 계획을 세워요. 내가 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쓰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수, 매출 그런 것도 있지만 2023년에는 난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쓰고 좀 더 쪼개요. 일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나로 봤을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예를 들면은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써요. 근데 그걸 인턴 때부터 했는데 되게 그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 작은 습관들이 어렵지가 않고 당연히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나이대별로 쓰는 거. 디자이너 1년차 때부터 해가지고 2년차 때, 3년차 때, 4년차 때 쭉쭉쭉쭉 적었어요. 그래서 이 매출을 하려면 고객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매출은 이만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모이는 돈은 얼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나오면 내가 잘했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칭찬하게 되고 제가 사실 저에 대해서 칭찬을 잘 안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보면서 그때만큼은 그래 잘했네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또 몇 년이 지나가면은 열심히 살면은 설정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잘했어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미용이 즐겁고 미래에 대한 계획적인 게 생기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하루하루 쓴 거네요? 네, 저에 대한 그 피드백을 썼거든요. 오늘 부족했던 점은 내일은 좀 더 보완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때는 100명도 못했었나 봐요. 이제 돌파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돌파의 달. 와 대박입니다 진짜. 12월 달에 첫 2000점을 했거든요. 정말 디자이너 8개월 차에. 적은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적었을 때 가능했어요. 내가 목표하고 되었을 때 그 성취감이 또 되게 재밌거든요. 첫 2000점을 하고 유지하고 싶었어요. 유지 굉장히 중요하고 넘치는 달 하트. 와, 3월이니까 봄바람 솔솔 늦고객 다받기 인기 디자이너 고객님만 생각하자. 이런 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적었던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발판이 된 거네요. 그쵸. 최대한 꾸준하게 하려고 하고 이거를 쓰면서 하루하루 되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대한 피드백을 매일 주는 거네요. 네.